여러분, 뽀빠이 이상용 씨, 다들 잘 아시죠? 90년대 국군 위문 방송의 상징이자 파이팅을 외치며 늘 에너지를 전하던 그분. 바로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지난 5월 9일 별세하셨습니다. 사인은 심정지로 알려졌습니다. 81세이신 이상용 씨는 평소 건강한 편이었고 지병도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고 끝내 깨어나지 못했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이상용 씨는 무증상이었습니다. 전혀 예고 없이 심정지가 온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심장과 관련된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통증이 오고 식은땀이 흘러오는데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안다고 해도 어떻게 대처하는지 몰라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치명적 잘못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주변에 도움 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가장 먼저 119에 연락하는 것과 119가 오기 전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서 잠깐 뽀빠이 이상용 씨와는 별개로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누구든지 잘못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니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76세 김향숙 씨는 아침 식사 후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며 어깨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죠.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늦게 먹은 게 체했나? 그러면서 딸과 7분여 통화하고 병원 가보라는 딸의 말에 혼자 걸어서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대에서 대기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리는 몇 분 동안에도 이상한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김향숙 씨는 진료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쓰러졌고 응급실로 실려가던 도중 심정지 상태가 되어 사망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결정적인 순간 집에서 곧바로 119를 불렀다면 어땠을까요? 급성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을 좌우하는 병입니다. 특히 처음 5분, 의학적으로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 부릅니다. 이 5분 안에 혈류를 재개하지 못하면 심장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시간, 심장 근육은 말 그대로 차갑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경우가 다를 수 있고 1 내지 2시간 동안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 해도 심장마비에서의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김향숙 씨는 119를 부르지 않고 직접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얼핏 잘한 것 같지만 김향숙 씨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딸과 통화하는데 7분, 걸어서 병원까지 가는 10분, 접수대에서 기다리는 15분. 이 시간은 여건에 따라 1시간으로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환자의 심장은 이미 점점 멈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김향숙 씨의 잘못된 사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119를 부르는 것입니다. 119는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구급대원은 도착 즉시 심전도를 확인하고 산소 공급, 아스피린 투여, 필요한 경우 심장 충격기까지 즉각 투입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곧바로 심장 전문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반면 당신이 스스로 병원을 찾는 동안 그 골든타임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느꼈다면 그 즉시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119입니다.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먼저 전화할 생각하지 마세요. 남에게 피해주는 것 아닌가 생각하지 마세요. 119 구급차는 당신 같은 분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가슴이 조여와요. 이 한마디의 전화. 그 한 통의 전화가 당신의 심장을 살리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응급처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기억하십시오. 심장마비는 고민하는 사이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이제 119에 전화를 걸었다면 이미 절반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그 몇 분,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 지금부터 단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아스피린입니다. 혹시 집에 아스피린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한 알을 씹어서 삼키십시오. 물 필요 없습니다. 씹는 순간부터 혈전을 막는 약효가 바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심장에 가는 혈류를 뚫는 생명을 위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119 구급차에도 항시 준비되어 있는 약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타이레놀? 위장약? 아닙니다. 오직 아스피린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스피린 알레르기 없으신 분들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만약 아스피린이 없다면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응급조치입니다.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계시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심장에 부담을 가장 덜 주는 자세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물 좀 마셔야지. 문 좀 잠가놔야지. 그런 생각 들죠? 하지만 움직이는 순간 심장은 더 크게 손상됩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건 단 하나. 숨을 고르고 그대로 조용히 있는 것. 심장은 당신이 조용히 있을수록 더 오래 버팁니다. 119가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로 현관문입니다. 현관문을 열어두셨나요? 심장이 멈추는 것보다 먼저 구급대가 도착해도 현관문이 잠겨 있으면 그 안에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기서 또 골든타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현관문을 열고 문고리에 수건 하나 걸어두세요. 이건 지금 이 집안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혼자 사신다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생사를 가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멀쩡하더라도 몇 분 후에 의식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전화기를 쥐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구급대원은 그 신호 하나로도 구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지막 숨소리만 남아있어도 그걸 듣고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해야 할 행동입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지금 이 호흡 하나가 심장에 산소를 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입으로 후, 천천히 깊게. 말은 못해도 숨만 이어져도 살아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손 따기, 소용없습니다. 물 마시기, 위로 넘어가다 기도 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가족한테 먼저 연락해야지.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한 통화하는 동안 119는 당신 집 앞에 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잊지 마세요. 하나, 아스피린 한 알 씹어 삼키기. 둘, 움직이지 말고 편안히 기대 앉기. 셋, 현관문 열기. 넷, 휴대폰 손에서 놓지 않기. 다섯, 후우하고 길고 깊은 숨 이어가기. 이건 여러분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건 지금 당신의 생존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혼자 있는데 심장마비가 왔을 때 즉시 119에 신고하고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행동지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미 심장병 진단을 받고 병원을 다니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후 관리 중이시거나 부정맥, 심부전 같은 만성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비약으로 아스피린은 필히 준비해 놓으세요. 가끔 119에 연습 삼아 전화도 해보십시오. 고생하신다고 응원 한마디면 됩니다. 도리어 반가워하실 겁니다. 특히 혼자 있는 분일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장 질환은 조절되고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꾸준한 약 복용과 함께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을 예민하게 읽어야 두 번째, 세 번째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으로 병원에 다니시지 않은 건강한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도 특별한 지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60대 이상이라면 심장이 보내는 이상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심장마비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119에 신고할 수 있죠. 통계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 급성 심근경색인지 알고 병원을 찾는 경우는 겨우 2.7%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기가 심장병 전조 증상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심장이 보내는 전조 증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제각각이죠. 심장마비 몇 달 전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사고 나기 직전 한두 시간 전에 급격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건 심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다. 왼쪽 어깨, 등, 턱, 팔이 저리고 묵직하다. 자고 일어났는데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소화불량처럼 느껴지는데 계속 명치가 눌리는 느낌이 든다. 밤에 자주 깨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피로로 착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 고령자, 당뇨 환자의 경우 가슴 통증 없이도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심장 대신 속이 쓰리거나 허리가 묵직하거나 오른팔이 당기거나 이런 식으로 우회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이 계속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번 왔다가 괜찮아지면 뭐야, 그냥 체했었나 보다 하고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 지나간 후 다음은 곧바로 심장마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숨이 차거나 명치가 조이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아무 증상이 없어도 6개월마다 심장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 앞에서 말씀드린 심장마비 생존 전략들 꼭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아스피린 한 알,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 현관문 열어두기, 휴대폰 손에서 놓지 않기, 긴 호흡으로 산소 이어가기.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가 생사를 가릅니다. 심장병은 조용히 다가오는 병입니다. 죽음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경고를 무시한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가족, 친구, 가까운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식은 나 혼자 알고 있을 때보다 함께 나눌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정기건강검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정상입니다라는 말 정말 믿으셨습니까?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결과표 맨 아래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을 겁니다. 심전도 정상, 심장 이상 없음. 그걸 보고 안심하셨다면 지금부터 드릴 이 말씀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정상이라 했는데도 심장은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건강검진은 정지화면이고 심장은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검진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비로 아주 제한적인 조건에서 측정합니다. 하지만 심장병은 수시로 변하고 움직이며 숨어있는 병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병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검진 결과가 정상이어도 당신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첫째, 고혈압. 혈압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심장은 24시간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혈관 내벽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손상됩니다. 둘째, 당뇨. 당뇨는 혈관을 망가뜨리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뇨가 통증을 느끼는 신경까지 무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심장에 문제가 생겨도 아프지 않아서 증상이 없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셋째, 고지혈증.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당신의 혈관 안은 이미 기름때가 낀 배수관과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안에서 혈전이 떨어지면
그게 바로 급성심근경색, 심장마비입니다. 이 세 가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조용히 썩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부릅니다. 침묵의 3대 살인자. 자, 여기서 다시 여쭤볼게요. 나는 건강해요. 아무 증상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사실은 증상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당뇨가 있는 69세 오경수 씨는 몇 년 전부터 왼쪽 어깨가 저리고 밤에 자주 깼습니다. 하지만 팔이 좀 안 좋나 보지 하고 넘겼고 검진에서는 늘 정상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식사 중에 말을 멈췄고 숟가락을 떨어뜨린 채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심정지였습니다. 아무런 전조 없이 찾아온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정말 전조 없이였을까요?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상이라는 말이 심장에 대한 보장은 아니라는 걸, 무증상이라서 무병이 아니라는 걸, 당신이 겉으론 멀쩡하더라도 속에서 심장은 계속 싸우고 있을지 모른다는 걸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앞서 배운 내용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의심하고, 확인하고,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 이게 당신과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 심장은 조용히 신호를 보낸다. 둘, 그 신호를 알았을 때 119를 가장 먼저 눌러야 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심장마비로부터 당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은 가슴만 아픈 게 아닙니다. 어깨가 묵직하거나 숨이 답답하거나 소화불량 같기도 하고 피곤이 덜 풀리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면 아프지도 않은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합니다. 작은 신호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혹시 심장이라고 한 번쯤 의심해야 그게 살아남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9.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시작입니다. 그 정도로 불러도 되나? 좀 누워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게 심장이 멈추는 소리보다 더 빠릅니다. 심장은 멈추지만 119는 곧바로 달려옵니다. 그 구급차 안에는 산소, 아스피린, 심장 충격기, 그리고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건 약 이름이 아닙니다. 의사 전화번호도 아닙니다. 심장에 이상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눌러야 할 번호 119. 자, 이제 물어볼게요. 당신은 그 신호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119를 망설이지 않고 누를 수 있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무너지지만 지식은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119는 당신을 되살리는 칼입니다. 심장을 지키는 길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알고 눌러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고 눌러라. 이 두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눠주세요. 이 한 편이 누군가의 심장을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 인생은 후반전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지식과 지혜를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